안녕하세요. 수원 공중텔레라디오 장판정담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판정담 진행자 김현덕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 들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릴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잠시 뜨끈한 차 한 잔에 기대어 마음을 녹이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저희를 포함해서 4명의 DJ들이 방송을 해왔습니다. 각자 느낀 소감과 방송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 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우리 서동수 DJ부터 각자 돌아가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장판정담의 서동수의 문화살롱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서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신데 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봉현 세무사입니다. 금년 한 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철 DJ님. 예, 저는 장판정담의 김진철의 편의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 김진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이 서로 소통하기 전에 우리 조봉현 DJ님께서 엊그제 아주 큰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어떤 상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2025년 한 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올해 한 해 참 영광스러운 송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장애인 인권상은 1998년 12월 유엔이 천명한 장애인 권리 선언과 우리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 헌장의 이념을 계승해서 매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나 기관을 발굴해서 시상을 해왔는데요. 올해가 27번째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이제 39개 장애인 단체가 한국 장애인상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5개 부문, 즉 인권 실천 부분과 국회의정 부분, 민간기업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문, 기초자치단체 부문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각 분야에 한 사람씩 시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인권 실천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인권 실천상은 이제 유일하게 상금 1,000만 원이 따르게 되는데요. 와. 제가 이제 바로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회식 쏘나요? 오늘 그럼 어떡하죠? 이 차를? 글쎄요, 장애인 단체에 다 기부하려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일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하신 그런 상을 받으셨는데, 아무튼 뭐 당사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그 장애인의 인권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DJ들이 그동안 열심히 무심양면을 응원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덕분이죠. 그럼 오늘 사탕이라도 사주셔야 돼요. 일단 한번 봅시다. 저는 그래도 꽃다발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와. 역시. 이따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DJ 저를 포함해서 네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25년 한 해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나 이런 장면들이 있으면 우리 서동수 DJ부터 좀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네네. 올해는 뭐니 해도 바로 어제였죠. 작년 어제 있었던 불법 계엄을 이제 극복하고 네네네. 어떤 새로운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또 기뻐하고 이랬던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기억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2025년이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드디어 아들놈 하나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놈이 장가에 갔는데 많이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이 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군요. 그 우리 조봉현 세무사님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 방금 남으실까요? 얘기했는데요. 그 저는 이제 금년에 제일 영광스러웠던 게 이제 수상 장애인 인권상 수상. 이게 사실은 그 장애인한테는 가장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부에서 훈장을 받아도 뭐 상금이 있는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따로 그 뭐 상금을 마련했고 뭐 상금이 뭐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만큼 그 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물론 이제 그 같이 수상한 이제 뭐 국회 구정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야 국회의원 한 명씩 또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한 명씩 드리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하고 권위 있는 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권 실천 분야거든요. 네. 그 상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 격려를 알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뭐 25년도 한 해는 정말 그 일생의 기억이 남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봉현 세무사님이 특히 뭐 여행 부분이랄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네. 뭐 선수 그 멀리도 다니시면서 선수 조사해서 올리시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생한 그 뭐 보상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예. 뭐 시행하면 팽개치고 그랬는데 좀 일부라도 좀 마음적인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예. 그 농담이지만 한 뭐 그동안 버린 돈에 예. 조금 이렇게 그 보충되셨는지 복구하셨어요? 예, 뭐좀 조금은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우리 김진철 DJ님. 예, 뭐 요새 뭐 건축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기저기 비명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 10월 14일인가요? 일본 후쿠오카 그 기즈마 일행이 의정부 그 예술의 전당 행사에 참석할 때 제가 차량 봉사를 계속 하지도 못하고 하루 봉사했는데 외국 일본 장애인분들 보고 또 우리나라 장애인분들 그 뭐 미술 작품도 보고 하니까 그동안 그 몰랐던 아니면은 뭐 느끼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의 내 생활 아니면은 그 어떻게 좀 꾸며 나갈까 하는 그런 분기점이 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쪽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 다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김현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그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흔쾌히 이렇게 수락해 주시고 하루를 온전히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 주신 거 정말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본을 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 저희가 봉사해 왔던 것처럼 공항까지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뭐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아무튼 좋은 그 계기가 돼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올 한 해 이제 그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우리 소동수 DJ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아들만 둘인데 도놈들이 다 출가를 해서 우리 둘째가 저기 3세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일 축하드릴 일이에요. 할아버지 되신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돌을 맞이해서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손주를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자녀분이 참 큰 애국 하셨네요. 요즘 뭐 그런가요? 저출산 시대에 그래 애 하나 손주 하나 봐준 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어떻게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본인들의 삶이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이렇게 타치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다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저 너무 혼자만 마음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꼰대. 그렇습니까?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고 네네. 얘기했어요. 부담 주시 마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사자성어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이번에는 김진철 DJ님께서 먼저 이렇게 예. 해주실까요? 그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저녁에 눈이 온다 그러던데요. 그 눈이 오면 이 하지가 약한 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발끝에 힘도 줘야 되고요. 뭐 바닥의 방향이랄지 아니면 어느 위치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자성어를 하면 뭐 꼭 고사성어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항상 튼튼, 항상 건강, 건강 제일 이런 네 글자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아, 네. 예, 아니면은 그 얼음이 있으면 잘 피해 가야지. 뭐 이런 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 친구 동료 뭐 장애인들 보면 뭐 다리에 힘이 빠지느니 운동 부족이느니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그 건강한 게 뭔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동병상련입니다. 저도 예. 어제 눈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오늘 방송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쾌청해가지고 저도 이제 겨울만 되면 예. 괜히 무릎이 저려요. 이거 언제 넘어지면 이 낙상의 그 추억이랄까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겨울 되면 동병상련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다리가 약하니까 이제 팔을 이용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뭐 또 클러치를 짚고 다니니까 팔이 웬만한 보행의 한 뭐 반 정도 40% 그쵸.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뭐 팔 하나라도 어디 다쳐봐요. 그러면 보행이 안 된다고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꼭 힘들어요. 네. 다리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지 보존 잘해서 올겨울 잘 지내기를. 아주 좋은 덕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 시간과 그 날짜를 잡으면서 그 방금 서동수 DJ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눈이 온다고 하잖아요. 야, 오늘 이게 서동수 DJ 분명히 안 온다고 아침에 카톡이랑 전화가 올 텐데 걱정이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 아주 그 날이 쾌청해서 그 춥기는 하지만 눈이 안 와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봉현 DJ님께서는 예. 저는 이제 그 세한 사무 그러니까 이제 세안이라는 건 세안도 할 때처럼 그 추운 겨울 그러니까 겨울이라 하더라도 한 해를 보내는 이제 세한이니까 한 해를 보내는 겨울에 이제 그 새 친구 산무라는 새 친구인데 네. 이게 가장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처럼 우리 세 사람 우리 그 김현덕 회장님, 김진철 건축사님, 우리 서동수 그 화백님 이렇게 세 친구의 그 변함없는 우정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안 함께 해준 아우. 든든한 사람들 힘든 시기에 진짜 가치를 돌보는 심정으로 세안 사무를 떠올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 우리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 장애 당사자가 겨울을 나기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길 가는 거 조심하고 저희가 이제 그 크러치를 가끔 또 이렇게 짚다 보니까 또 크러치가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이렇게 할 때 대책 없이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5년들도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그 수원에 저 안 물어보셨는데요? 그랬어요? 벤치 당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씹혔어? 뒤늦게라도 얘기하세요. 아니 넘어가도 되는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는 해야지, 그 한 사람씩. 김현덕 선배님 괴롭히는 게 삶의 재미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 네네네. 저는 그 전화위복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왜 이게 저기 선배님들 계신데 죄송스럽지만 인간은 항상 그 정치적인 또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그 최악을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기분이 그 들어서 구군이라든가 어떤 네. 요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를 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전화위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이 저 전반기에는 있었는데 뭐 그 잘 해결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2026년이 또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사자성어는 전화위복으로 했습니다. 아, 네, 좋은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그 준비했는데 안 시키니까 화나지. 그런가요? 아, 이게요 또 그 메인 DJ가요 가끔 이런 묘미도 있어야 또 이게 흥미로운 거 아니겠어요?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원에 살고 있잖아요. 수원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이나 이런 그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서동수 DJ부터 먼저 하세요. 빼놓을까봐. 네, 빼놓을까봐 그렇습니다. 네, 저 이 질문지를 보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 경기도에서 그 문화예술인 그 지원 예산이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말 상식적으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항의 집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수원 시민들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직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또 진행하는 게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있는 문화살롱이기 때문에 올해 말미에 이 불거졌던 그 문화예술인 그 지원 예산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고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회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예산도 많이 깎이고 아무래도 그 지자체들이 뭐 민생지원금 문제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산이 조금 좀 가다 보니까 그런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정부가 좀 돈 나올 때를 좀 잘 찾아가지고 그런 깎인 예산들 빨리 좀 복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김진철 예, DJ님. 저도 그쪽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수원시 장애인 배구 협회 뭐 협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지금 반 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보다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25년도에요. 그래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이런 게 좀 활성화 좀 돼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위축돼 가는 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어서 후원 기업이 있으면 저희 그 장애인 배구 수원 팀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그 기업이 같이 하자는 기업이 없어서 찾다 지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기업 사장님들 한번 관심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많이 좀 줄어드는가 봐요. 대기업도 그런 것 같고요. 예, 요즘 뭐 몇 개 잘 나가는 뭐 반도체니 뭐 그런 뭐 방산이 그런 건 잘 나가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어서 우리 조봉현 예. DJ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지역사회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올해 그 수원시에서 저한테 이제 그 시민기획단 운영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제가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수원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노력 중인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서 네. 그런 시민기획단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 하는데 제가 많이 좀 토론 주도를 하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수원하면은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 지자체 수도 아닙니까? 서울보다 더 큰 지자체 수도인데 그런데 수원하고 이제 화성을 비교해 보면 일반 지방 도시에 비교 그런 개념으로 비교한다면 수원이나 화성이나 똑같거든요. 같은 지역인데. 그런데 수원은 인구 과밀 억제권역이고 화성은 성장 관리 구역이다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공장 짓기가 훨씬 수월한데 수원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 짓기도 너무 어렵고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원시가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한 타겟책으로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유치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경제 자유구역만 지정이 되면 이제 그런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은 계속 부쩍부쩍 커가는데 오히려 뭐 수원이 화성한테 추월당하지 않을까 은근히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그런 경제 자유 유치 또 그런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좀 한 일익을 담당을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 오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서동수 DJ님 노래를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듣고 가실까요? 네네네. 뭐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 또 우리 네. 선배님들과 같이 하는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공개 방송 비슷한 그 방송이기 때문에 좀 힘받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아주 그 시작하는 순간 대상이라는 게 확정됐던 대학가요제 노래 중에 하나죠. 그 무한궤도가 부른 그대에게로 좀 신나고 힘받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DJ님들,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서지현 이사장님이 퇴임하신 소식 들으셨죠?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아마 문자나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아쉬움이 많아요. 지난주에 저도 그 퇴임 그 결정되는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또 뭐 공동체 라디오의 이사장은 이제 퇴임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년 6.3 지방선거에 지역에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퇴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앞길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잠시 이제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장판정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요. 그동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그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동수 DJ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기쁘거나 보람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그렇게 예고도 없이 건너뛰시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뭐 기쁜 얘기 예, 하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즐거움이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거는 제가 지지난번 회차인가 지휘자 선생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수원에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거에서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얼마 조금 있다가 그 열정악단이라고 그 운영하시는 악단 공연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초대를 하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클래식에는 문외한이거든요. 네. 근데 그 왜 있잖아요. 그 최애 그러니까 어떤 그 팀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팀 자체가 다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처럼 네, 네. 지휘자님을 알고 그 실내악이라 그러죠. 교향악을 들으니까 와 귀가 뻥 뚫리는 느낌. 아 나 클래식 좋아했었네. 몰랐네.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모처럼 귀청소 하셨네. 네 정말 그 소극장이었는데도 네. 그 공간 자체가 하나가 돼서 하모니를 이루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우리 수원 FM 그 장판정담 네. DJ로 참여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그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 가장 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그 비판이나 어떤 그 불편함 같은 걸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참여하고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다른 행사나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솔직히 머릿수라도 채워주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해서 그 수원 FM을 어떤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모든 그 조합원님들이 그 하나하나 다 주인이시잖아요. 어느 한 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뿐만 아니라 또 그 회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 또 후원자이신 분들
모두가 하나의 그 공동체가 돼서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되는 모습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서동수 디자이너님께서 내년 각오를 단단히 말씀해 주셔서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철 건축사님. 예. 네.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방송이 2023년 8월에 아마 17일인가 그때로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예. 많이 인연이 아, 됐네요. 4년 5년이면 2년 저 한참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거 했는데 나오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좀 어설픈 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기를 뭐 같은 장소지만 와보면은 좀 이렇게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구색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 라디오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아주 반갑습니다. 그 뭐 기여하실 말씀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죠. 예, 뭐 하여간 열심히 진행자만 하시지 마시고. 예. 왜 옆구리 찔러요? 네. 이게 그 직접 그 집행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보게 되잖아요. 뭐 실제 예산 관계나 이곳에서 일하신 분들의 수고로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어느 한두 사람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우리 여기 네 분의 저를 포함해서 DJ가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라디오가 살아갈 수 있는 살림살이의 어떤 그 회계머니도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후원자도 모집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조봉현 세무사님. 예. 그 아까 그 서동수 그 화가님이 이제 문화살롱하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저도 그 우리 저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 그 서동수 화가님이 진행하는 그 문화살롱 참 좀 주의 깊게 듣고 있고 상당히 잘하시고 저보다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동체 생활에서 뭐 행사가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히 제가 뭐 소개할 거는 없지만은 그 지난 가을에 그 네. 수원역 주변에서 그 길거리 토크쇼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이고 또 집이 가까워서 한번 이제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때 이제 서지현 이사장도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진행하고 보고 그랬는데, 야, 그 이제 수원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원시의 어떤 광역 그 특히 저 고속철 문화권 대해서 아쉬운 게 참 많았었는데, 나도 그 프로 하나 만들어가서 그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할 걸 이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러셨구나. 이렇게 바람만 볼 게 아니라 내년에는 좀 뭔가 나도 좀 찾아가지고 뭐 기할 것이 찾아오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 또 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세 분께서 너무 그 힘이 그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뭐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그 우리 회원들 또는 그 집행부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저는 과연 여기서 뭐를 했나 이런 그 반성의 시간도 갖게 되고요. 아쉬운 점은 그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이렇게 비전이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 라디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 이끌림에 끌려서 저는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 우리 그 공동체 라디오가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잘 만들어져 가려면 우리가 어떤 필요 조건이나 지원이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봉현 그 세무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우리가 뭐 몇 주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크게 기여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의 이제 시청권이 그렇게 매우 짧잖아요, 범위가.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도 나가고 하는데 유튜브에 이제 화면
부분이 조금 더 편집이 좀 힘이 들더라도 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처럼 해서 그 좀 연도별 그 시차별로 또는 그 횟수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보냈으면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네. 뭐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공중파 방송보다도 유튜브가 더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인기를 네, 얻고 네.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제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왕에 잘 하는 거 유튜브로 좀 더 멋지게 해가지고 네.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서동수 DJ 네네네. 우리 그 조병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같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 표지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리퀘스트가 그 요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판정담만이라도 매 회차 예. 등장 인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판정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유튜브 화면 보면 그냥 장판정담이라는 화면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시간 할애해서 충분히 그거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시스템적으로 우리 김현덕 선배님께서 좀 그 사진하고 그다음 회차하고 등장인물 같은 거 그런 소스만 보내드리면 제가 그 유튜브 표지 화면 만드는 거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너무 성과주의에 그 매몰돼 가지고 뭐 몇 명이 들었는지 뭐 얼마나 많은 반향이 있었는지 이런 거보다는 그나마 이렇게 소수자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방송되고 꾸준히 이렇게 좀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씀하셔가지고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회계 머니는 뭐예요? 네? 회계 머니 그래서 회계도 되고 머니도 되는 거. 그렇죠. 굳이 그걸 또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머 감각이 독특하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네, 어쨌든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모델이랄까 어떤 그 재정적인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뭐 일반 조합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별 회비도 내지 않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 공동체 라디오가 좀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아서 뭐 주류의 목소리만이 아닌 이런 비주류나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이 꾸준하게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무튼 좀 그 우리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25년을 마감하는 송영 방송이라 제 뒤에 벽면에 뭐가 붙었는지 보이시나요? 뭐 있네요. 그래도 쪼가리 하나 붙였습니다. 아, 제가 준비 좀 하셨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서동수 디자이너한테 맨날 욕먹으면서 그 요즘 아주 그 미리 캠퍼스에 캔버가 아니라 그 미리 캠- 캔버스로 했어. 네, 거기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좋은 이미지들이 있길래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네. 장족의 발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잠시 그 쉬었다 오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에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김진철 DJ님의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거 선곡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드디어 바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피할 수 없으면 바람을 막기도 할 텐데요. 바람의 노래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가왕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MHz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시면서 수원에서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그 조봉현 세무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 이게 사회적 이슈가까지는 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요즘 이제 그 고속철 문화가 굉장히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골 뭐 조그마한 군 단위 역도 뭐 하루에 뭐 KTX가 뭐
10번씩 쓰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광역 지자체의 또 수도이고 인구가 지방의 어떤 뭐 광주나 대전, 대구 이런 개념으로 치면 화성을 포함해서 인구 250만 300만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KTX가 없어요. 참 KTX는 광명에 뺏기고 SRT는 저 동탄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아쉬울 때가 많고 열차를 이용할 때마다 손해 보는 느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수원발 KTX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금년에 오픈 목표로 이제 공사를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근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원권의 어떤 고속철 문화권 편입이 빨리 시급한데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이제 여론 확산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톡으로 몇 번 보내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 수원에 이제 뭐 지역구가 5개고 국회의원들이 5분인데 참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수원 사람 또 KTX 타고 지방을 좀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무튼 우리가 같이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사회적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도 수원에서 이제 지방을 갈 때 동탄이나 꼭 광명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수원역에서 KTX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빨리 확장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서동수 DJ님. 아, 네네. 너무 이렇게 그 제가 서동수의 문화살롱이라는 그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서 파편적으로 뭐 그쪽으로만 좀 기울여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좀 생각한 이슈는 그 예술인 기회소득 네네. 그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수원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지자체 중에 2군데만 그 예술인 기회소득에서 소외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그 시의회에 있어서의 그 비율 그 당의 비율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크고 그랬기 때문에 네. 수원시의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야당이 더 지금 현재 야당이 더 그 의원 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전임 도지사의 어떤 역점이라는 사업이라든가 시그니처 기회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회소득이라는 게 사실 아주 최소 생계비도 안 되는 예술인들한테 어떤 얼마간의 어떤 그 생계에 도움되는 그 푼돈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그 내부에 좀 비율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원되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이번에 문화예술 예산이 아예 다 깎여버린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뭐랄까 더 약 올리는 거지. 이제 받게 됐다 이러다가 또 안 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시민들 생각하실 때 우리 문화예술인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토대나 상부 구조 이런 얘기들보다는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인들이 없다면 정말 삭막하고 어쨌든 그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성숙한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수원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그 눈과 귀가 아주 호강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호강을 받고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좀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은 제 말을 좀 보충하면 우리 몸은 네. 식량을 먹고 사는데 네. 영혼은 문화예술을 먹고 산다. 그럼 생각합니다. 네. 와, 오늘 명언입니까? 예. 적어요. 저거요? 저것이랍니다. 네. 다음은 그 김지철 그 DJ님. 예, 여러분 그 혹시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애인 뭐 우선 체육 시설이라고 이렇게들 보통 알고 계신데요. 그 2018년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해서 그 전국에 150개, 우리나라 그 시, 군, 구까지 합치면 15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군 구에는 장애인 우선 체육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반다비 체육관이 있고요. 네. 용인은 그 몇 달 전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아주 대서특필을 했고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수원은 소식이 없습니다. 뭐 땅이 없다는 말도 있고요. 뭐 경기도 땅을 또 써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그지없습니다. 자, 어서 우리 이 대단한 수원에도 반다비 체육센터가 계획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 네. 그 저도 기대하는 바인데요. 그 수원이 어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고 인구도 많고 최대 그 기초자치단체인데 반다비 체육관을 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어서 아직도 수원이 그 일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수원시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협의회장으로서 최근에 이제 그 장애인 복지단체하고 함께 그 반다비 체육관 부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고색동이 아니고 그 호매실동에 아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그런 곳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그동안 그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현장 활동가와 그 시민과의 그 역할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질까 그런 고민들을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동수 DJ처럼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참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2달에 한 번 객원 DJ로 방문하는데 아까 그 저기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자리 잡혔고 사실은 이제 방송 들을 때 나오는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목소리가 좀 작거나 뭐 좀 그랬는데 훨씬 더 시스템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성장했다라는 어떤 기쁨이나 성장 지켜봤다라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불만 사항이나 특별하게 저기 그런 건 없고요. 이 좀 지금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 아주 정말 전국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어떤 공동체 라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병현 네, 이사님. 아까 그 2023년도 시작했다 했나요? 그 네. 벌써 해가 몇 번 바뀌었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게 우리 제안을 받고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하고 한동안 제가 좀 고민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다 그랬을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벌써 해가 한 2-3번씩 바뀌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다 보니까 뭐 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로 호스트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게스트로도 좀 나가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진행자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많이 못 하고 하는데 다음에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자주 나올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 제가 게스트로도 한번 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실컷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발전적인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면 역시 뭐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그 유튜브를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그냥 라디오 시청권의 제한을 좀 극복을 해서 저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갖고 되면 좀 주변에 널리 이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침 우리 서동수 화가님께서 또 그 부분 유튜브 제작 부분은 또 솔선수범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참 내년에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철 DJ님.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 편의시설 기술원의 고정 게스트 2분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2분 다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한국 편의시설 기술원의 이진욱 대표님이랄지 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그 염지영 사무처장님 이렇게 2분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너무 깊이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우리 조병현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장판 정담을 진행하시는 DJ님들을 모시고 한 해 동안 진행했던 방송 내용과 수원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 방향, 향후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조봉현 세무사의 아이유의 에필로그 신청곡 듣고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 청취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나를 알게 되어서 기뻤는지 나를 사랑해서 좋았었는지